여러분, 국민연금이 개혁됐죠? 18년 만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청년이 더 내고 은퇴자들이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거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죠. 빼앗는 세대가 있고 빼앗기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한 세대에 대한 세대 간 착취 아니면 세대 간 약탈에 가깝습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대체율 43%나 보험료율 13% 같은 표현들 말이죠. 또 더 내고 더 받는다와 같은 사실 웃기지도 않은 표현도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근데 단순히 용어 혼란 전술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실 좀 어렵잖아요. 소득 대체율이 뭔데? 보험료율은 뭔데? 더 내고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사실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이 개혁됐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모르는 세대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세의 취업자 A를 가정해 볼게요. A의 월급은 309만 원 정도로 놓고 보겠습니다. 많이 받긴 하는데요. 이 직장인이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다달이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국민연금 납입액이 44% 정도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올려놓으신 대한민국 국회는 곧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평균 연령 57세의 의원 나리들입니다. 총 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원 A가 지금 25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은퇴 나이인 65세까지 40년간 납입을 더 한다면 연금 계약 전보다 5,413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좋습니다. 5,413만 원을 더 냈으니까 얼마 정도 더 받아야 될 것 같나요? 낸 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5,413만 원은 더 받아야 되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예금도 아니고 이게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하니 낸 만큼은 더 받겠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닐 겁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총 수급액은 얼마가 느느냐 하면 2,170만 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언론과 정치권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만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밖에 더 못 받는데 이게 더 내고 더 받는 겁니까? 그냥 3천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더 내게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지금 25세인 청년층만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결정하신 분들은 이제 곧 은퇴하시니까 납입을 안 하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수탈당하는 세대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아진 부담을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5세라면 앞으로 40년간 부담을 해야 됩니다. 55세라면 10년간만 부담하고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연금 개혁, 아니 연금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를 좀 더 깊이 알아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도 모르는 새에 순식간에 결정이 돼버린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딱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평균 연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57세입니다. 8년 뒤면 딱 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 나이예요. 게다가 앞으로 못해도 연금 고갈이 예측되는 딱 30년 뒤까지 연금을 수령할 것 같은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있는 세대별 유권자 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60대 인구가 40대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60대가 40대보다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물론 제일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50대입니다.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은 나라, 평균 연령 57세 국회의 의사결정은 사실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죠. 미래 세대와 연금을 받든 말든, 연금이 고갈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일단 다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더 내기는 싫으니까 저 애들한테 더 내라고 하자라는 쉬운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더 낼 수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 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은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라는 집단이 특정 세대의, 물론 자신들이 포함된 특정 세대죠, 이 세대의 이익을 대변해버리는 창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게 단순히 특정 세대이기만 하면 어쩌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희생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선택을, 그것도 짬짬이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국회가 아니라 암실이라고 불러도 부족하겠죠. 이번 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기는 8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고작 8년이죠. 그래서 2064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요. 지금 추계로는. 그들의 계산대로, 아주 낙관적인 그 계산대로 2064년이면 이제 국민연금 못 준다는 거예요. 올해가 몇 년이죠?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뒤면 연금 이제 오링난다. 연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원 A 말씀드렸죠. 25살의 회사원 A는 납입만 65세까지 하고 그 뒤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정치권의 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결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이재명 대표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하시나 싶었는데 그 이유는 좀 핀트를 엇나가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 해주게 된 것이 아쉽고 미안하다고 말한 겁니다. 좋습니다. 많은 포인트에서 열이 받는데 차례대로 한번 말해보죠. 첫 번째는 도대체 군복무 기간이 왜 국민연금 기간으로 산입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20대 초반 청년들에 대한 척취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줘. 가면 물에 빠져 죽어. 사고 나면 보상도 안 돼. 군가산점은 그 잘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나 그리고 그 어떤 세대도 이들의 군대 복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더 슬픈 일입니다. 돈도 안 주고 부려먹은 다음에 인정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이들의 노력을 비웃고 있죠. 참 미안한 일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알량한 국민연금이 뭐라고, 받지도 못할 그 국민연금이 뭐라고 크레딧을 안 넣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 탓을 국민의힘 탓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당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군인들 크레딧 안 넣어준다고 해서 이거 반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찬성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국민연금 계약을 하면서도 상대당을 탓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여기에는 찬성했으면서 잘못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식인 거죠. 대한민국의 제일 다수당 당수의 책임 회피를 보고 계신 겁니다. 거대 야당의 당수로서 더불어민주당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 그렇죠. 이번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30명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탄핵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정부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안 맞으면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청년 세대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연금 개혁에는 그냥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노의 화살은 국민의힘으로 넘기려는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첫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꺼냈다고 해서 그 반대에 서 있는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거 이건 물론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번 연금 계약은 평균 연령 57세의 국회, 미래 세대는 죽든 말든 모르겠고 나는 연금 받아야 하는 양당 간의 합의로 암실에서 이뤄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제가 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끊고 갈게요. 아니 이 책임을 어떻게 개인이 집니까? 지금 이게 영화 촬영이고 주연 배우라도 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연금 개혁은 몇백, 몇천만 명의 인생, 그들의 몇십 년간의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개인이 지겠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다는 겁니까?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반대한 의원들 의견이 옳지만 주장을 관철할 현실적 수단이 없어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참담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과 미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제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또 이거 잠깐 열받는데 이 결석자들은 이거 뭐죠? 23인이 결석을 했는데 일반 회사였으면 이거 바로 징계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결의를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결석을 한 건가? 대학생도 수업 3번 빠지면 F입니다. 이거 아세요? 국회의원도 사유서 없이 3번 이상 빠지면 바로 직 박탈해야 됩니다. 아니 23인은 사유서 다 제출하세요. 하셔야 돼요. 다음은 찬성 193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몇 분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치열한 논의 없이 대충 대안이 없다 정도로 때우려는 사람들인 셈인 거죠. 청년 세대를 일방적으로 수탈하면서 나라를 존속시키려는 그런 머저리는 없을 겁니다. 나라의 미래에 칼을 꽂는 분들이 190분이 넘게 계신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반대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기권하신 분들도 당론에 반대하느라 반대표는 행사하지 못하고 기권하신 것으로 제가 아주 전향적으로 정상참작
짐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40인, 기권 44인, 이 84인을 제외하고 모두 의원직 상실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84인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는 게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한낱의 희망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에는 반대를 해야죠. 본질적으로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균 연령 57세 국회는 미래를 팔아넘겼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맞긴 한데 이런 거죠. 청년들아 니들만 더 내라. 우리는 더 받기만 할게. 그동안은 더 내기 싫어서 연금개혁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은퇴해야 되니까 해도 될 것 같다. 니들은 더 내야지. 고생해야지. 라는 내용의 개혁을 암실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양비론에 의미가 없다고들 하십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바뀌지 않을 건데 그런 말 해서 뭐 하냐는 말도 하시죠. 그러나 이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동시에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이 세대 간 갈등도 아닌 세대 간 약탈에 더 가깝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득 대체율이니 보험료율이니 군복무 크레딧이니 출산 크레딧이니 하는 자잘한 숫자 노름과 책임 전가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 법안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은 잊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 3월 20일 이날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길을 열 거라고 믿겠습니다. 미래가 있기를 바라니까요. 그렇다면 아주 짧게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좀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동 조정 장치라도 이번 개혁안에 들어갔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또 사실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많은 연금들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들을 통합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지난 18년 동안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논의에 대해서 기존 기득권이 양보할 생각이나 양보할 조짐이 없다면 구연금과 젊은 세대의 연금을 아예 분리해버리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벌고 각자 받자는 겁니다. 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청년 세대들에게만 계속 납입하게 해서 덜 낸 세대의 연금을 계속 부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누가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대 간의 분노를 쌓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다고 하고 계속 경제 구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꼭 투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은 녹음을 먼저 해둔 게 있는데 아마 이거부터 편집을 해서 나갈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더 시류에 맞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도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미키 17을 봤어요. 미키 17 봤는데 아니 근데 기간이 너무 길어진데 이거 끝까지 들을 사람이 있으려나? 제가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대략 뭐 몇천은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몇백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영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해 다 돼요. 근데 이렇게 뒷부분이 길어지면은 과연 몇백 중에 몇천 중에 뭐 한 3분의 1은 3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자 5,000명 보신다 치면 500명. 와 500명이 들으면 무조건 이야기해야지. 미키 17을 봤어요. 근데 미키 17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흥행을 실패를 했으니까. 미키 17은 이제 새로운 지구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어렵대요. 영화를 보면 어려운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에서 탈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주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타고 이 외계를 탐사하러 떠나는 거죠. 마치 이민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타는 연령대와 이제 성별을 보면은 정치인이 타시고 사실 이 정치인은 남자 정치인인데 좀 굉장히 무능하게 나와요. 굉장히 무능하고 자신의 부인의 말만 듣는 이런 꼭두각시처럼 행동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빗대서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겹쳐볼 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무능한 남성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공유되고 있죠. 이건 어떤 그 연령대에 대한 분노와도 일종의 일본으로 치면 예를 들면 전후 세대, 단카이 세대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 베이비 부머 이런 부머 세대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있죠. 소위 86세대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분노를 약간 희화적으로 이런 남성
기성 정치인, 남성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냥 베갯머리에서 그 와이프 말로 조종된 꼭두가시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이민을 가는 해외 이 우주의 항성계를 찾아서 가는 우주의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가는 이 우주선에도 그런 정치인의 표상이 탑승을 하죠. 물론 부인도 거기 타고요. 이분들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우주선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인공인 미키 17 미키가 타죠. 미키는 이대남이에요. 예, 이렇게 영화를 어디선가 리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제가 영화 리뷰를 잘 안 보니까.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배 타게 되고 이 배는 타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민 가는 배, 이 배는 진짜 타기가 힘든 배예요. 근데 익스펜더블은 뭐냐면은 위험한 임무를 하고 이제 죽어버리면 그걸 이제 1, 2, 3, 4 이렇게 리프린팅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데 미키는 익스펜더블에 지원을 해서 이 우주선에 탑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미키, 그러니까 이대남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멍청해요. 예, 멍청할 수밖에 없지. 이대남은 멍청할 수밖에 없어. 욕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 미키가 지구를 떠나게 만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이제 이 이민을 하는 이 우주선에 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많이 당해요. 전세 사기 당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만 단위로 막 넘었는데 여기에 75% 이상이 사회초년생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사기 치는 사람은 어떨까? 사기 치는 사람도 사회초년생일까요? 아니죠. 사기 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전세로 내주면서 전세 사기를 치시는 거니까 이분들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는 세대 간 사기를 치는 거야. 이건 단순히 사회초년생들이 멍청했다고 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처음 해보고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도가 문제인 거죠. 문제가 반복되면 그건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뭐 니들 잘못이다 뭐 이러시는 거 잘 알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 제가 맞으니까. 근데 이 미키는 익스펜더블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위험한 건 다 하죠.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산불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돌아가신 분들 4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투입이 되게 됩니다. 미키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죽어요. 16번을 죽었기 때문에 미키 17인 건데 그래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이 우주 커뮤니티에. 가령 뭐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외계에 나가면은 뭐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키 17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 영화 안에는 이거 말고도 많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종교도 다루고 음식도 다루고 그리고 흔히들 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뭐 이런 망발을 많이 하는데 이 외계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로 치면 이민을 의미할 거예요. 그렇죠? 가서 마주친 이 외계 행성의 그 미개한 존재들한테서 미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옥이라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긴 한데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키 17이 이제 감정적 공유를 일으킬 수 있는 영화적 그 가상의 시청자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 익스펜더블들이에요. 익스펜더블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공감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정치인들이 타요. 이 정치인들도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이 이거 보면은 공감을 하겠나? 공감이 아니라 불쾌하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정치인 부인도 타는데 부인이 이거 보면 불쾌하지. 가령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은 불쾌하지 않아 이분들은. 왜냐면 이건 내 시대에 대한 헌사니까. 근데 미키 17을 보면 불쾌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저 익스펜더블들을 소모하고 죽이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구로 쓰는지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숫자도 많고 돈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을 불쾌해하는 영화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가장 이제 감정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약탈당하는 익스펜더블들이야?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일자리도 없는데?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러티브를 담고 있지 않나?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재미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추천을 하나 안 하냐 하면 제 생각에는 굳이
아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봤겠지.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데.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누가 영화 추천한다고 보고 영화 추천을 한다고 안 보면은 그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럼 보지 마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키 17 아, 또 이것도 영화 이야기가 더 기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왜냐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기존의 합의들을 다 무시하고 다 박살내고 있죠. 우리한테 밀레이가 필요하다라는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일론 머스크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필요하다, 도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닌데 그런데 세계의 시류가 그래요. 이들한테 격렬하게 대항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지지를 크게 얻고 있는 매크로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다 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뭔가가 변하고 또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낙관적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돼요? 뭐 여러분까지 뭐 낙관적으로 사셔라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래요. 아무튼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3월 23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 이야기도 이미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유튜브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